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사용하던 PPT 말고요. 지금 보는 이 워드 파일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8.2절 그러니까 similar하고 diagonalization 그 부분이랑 8.3절에 orthogonal diagonalization이라고 불리우는 그 절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설명할 게 많은데 PPT로 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워드 파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걸 하기에 앞서 리뷰를 좀 할게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진짜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원래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원래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그 헷갈리는 거에서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이제 이렇게 복잡해진 원인이 된 7.11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볼까요? 지금 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B라는 베이시스가 있는데 V1, V2 이게 다 벡터인데 이렇게 하나 더 안 긋는다 그랬죠. 너무 복잡하니까 첨자가 많이 도니까요. 그 다음에 B'이라는 베이시스가 있는데 V1 프라임, V2 프라임 이렇게 해서 VN 프라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RN의 베이시스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RN에는 W라는 또 벡터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7.11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W라는 벡터에 B'에 관계되는 표기법이 있을 거고 W라는 벡터에 B에 관계되는 표기법이 있을 건데, 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옛날 거에서 새 걸로 옮겨주는 그런 트랜지션 매트릭스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얘네들끼리 서로 같아져 하는 게 7.11절에 말하자면은 그 요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구하느냐? B에서부터 B'으로 가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B라는 애가 V1, V2 뭐 이렇게 VN으로 구성된 게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베이시스 V1에다가 B'이라는 그 베이시스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베이시스, 그러니까 이 B의 두 번째 베이시스인 V2에다가 B'의 베이시스 표기법을 막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VN에다가 B'을 적용시켜서 이게 첫 번째 컬럼, 이게 두 번째 컬럼, 이게 N번째 컬럼 이렇게 늘어 세우면 얘가 누구냐면은 트랜지션 매트릭스였어요. 근데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인버터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P가 B'에서 예를 들어 B로 가는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인데, 얘를 인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에서 B'으로 가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P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인데 P인데 B에서 B'으로 가는 이런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B'에서 B로 가는 이런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때 배웠죠.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파티션드 매트릭스의 왼쪽에는 새 베이시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옛날 베이시스를 넣어요. 그리고 얘를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왼쪽 뉴 베이시스 쪽을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주면 여기가 트랜지션 매트릭스인데 올드에서 뉴로 가는 이런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된다. 이것이 지금 그 7.11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8.1절은 7.11절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었는데, 이 8.1절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때 7.11절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매트릭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니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고 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 리뷰하는 건 아니고 오늘 필요한 내용을 좀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 X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시키잖아. 오퍼레이션이든 트랜스포메이션이든 시키면 이 X는 T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X가 스탠다드 유니트 베이시스에 의해서 된 거가 아니고 그냥 저스트 아무 베이시스인 B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돼도 이 X는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거고 그 결과값은 다시 B 베이시스에 의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혹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코리스판딩 되는 매트릭스가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코리스판딩 되는 매트릭스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어떤 B로 표현되는 X라는 벡터에다가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 A를 이렇게 곱해주면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면 결과 벡터가 TX의 B가 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A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with respect to 뭐 이런 말을 표현을 하면서 결국 얘는 베이시스 B의 with respect to 즉 이제 대응하는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행렬이 존재를 할 거니까요. 자, 그런데 베이시스 B에 대응하는 T의 행렬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베이시스 B에 대응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누구한테 할 거냐면은 그전 베이시스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전 베이시스에 T를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그 베이시스 B를 적용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그전 베이시스 두 번째 베이시스에 T를 적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 B를 이렇게 또 적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전 베이시스엔 지금 사실은 똑같은 베이시스니까요. 그전 베이시스도 똑같은 베이시스죠. 자,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그전 베이시스였던 VN에다가 우리가 B라는 베이시스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구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써봤더니 얘가 사실은 얘의 정체였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B로 표현되는 X라는 벡터에다가 B로 표현되는 B라는 베이시스로 표현되는 X라는 벡터에다가 행렬 A를 곱하는 것은 사실은 TX에다가 결과값이 TX니까요. B라는 베이시스를 적용시킨 것과 같은데 지금 우리가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A가 B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 그대로 쓰면 XB는 TX 그대로 쓰는 거예요. B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유도를 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잠깐 한 판 요대로 좀 중요하니까 한 판 요대로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중요하다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은 거죠. 이제 X라는 벡터가 B라는 베이시스에 의해서 표현이 되었어. 그런데 표현이 돼서 얘가 결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TXB로 가는데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누구라 그래서 이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X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베이시스 B'에 의해서 표현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TX B'으로 갈 텐데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은 TB'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우리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B에서 B'으로 가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이 방향을 P라고 부를게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가면 이게 P예요. 자, 그리고 P 거꾸로 가는 방향 이렇게 가면 누구예요? P 인버스잖아요. 그럼 이쪽으로도 거꾸로 가면 얘가 P 인버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 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근데 아까는 B에 대해서 했지만 지금은 B'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이 방향을 보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향. 자, 당연하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조금 구분이 되게 이렇게 잠깐만요. 조금 구분이 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제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저 위에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X라는 벡터가 B'이라는 베이시스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얘가 B'에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에 의해서 누구로 가냐면 얘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TX B'으로 가. 요렇게 우리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얘가 1로 가는 데는 이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렸을 때 어차피 이렇게 쓰네. 얘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도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 주황색을 얘는 노란색으로 간 거고요. 저 주황색 간 애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시작은 X인데 B'으로부터 가는 애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했어요? P 인버스를 해줬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P 인버스 곱하면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건 거죠. XB인 거죠. 그럼 이 XB에다가 누구? TB를 해줘요. 그러면 XB에다가 얘가 XB죠. 이거 TB를 이렇게 해주면 TB를 해주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얘가 되는데 여기에다 다시 TB를 이렇게 곱했으니까 누가 되겠어요?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세 개가 다 누구냐면은 요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 P를 곱하면 여기에다가 P를 곱하면 결국 결과값은 누가 돼요?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꼴 TX의 B'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이 주황색으로 가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주황색 관계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해주냐면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왜? 얘가 이거 같다 그랬으니까 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줘서 쭉 써주면은 이제 그냥 대입을 해볼게요. 좌변은 똑같으니까 P, T, B, 그 다음에 P 인버스 X, B'이라는 행렬. 그죠?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벡터는 대입을 해줄게요. T, B', X, B'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X, B'이라는 애들은 어쨌든 벡터잖아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이 값들은 어떻게 해요? P도 행렬, TB도 행렬, P 인버스도 행렬. 그 다음에 얘도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벡터를 우리가 이 소거해 줄게요. 이렇게 소거해 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따라서 P 그 다음에 TB P 인버스는 T B'이 되더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P라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어떤 관계가 어떻다고 그랬냐면은 인버터블 매트릭스라 그랬잖아요. 요거 마음에 조금 걸리니까 B라고 예쁘게 잘 써봅시다. 자, 아니 이게 이제 글씨가 좀 B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B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P는 인버터블 매트릭스라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인버스를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TB는 얘가 넘어가니까 P 인버스에 T, B'에 얘 넘어가면은 just P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베이시스가 서로 어때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P와 P 인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P가 뭔지 다시 한번 더 밝혀보죠. 즉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베이시스가 있는데 어떤 베이시스냐면 B라는 베이시스가 있으면 얘는 V1, V2 뭐 쭉 가서 VN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이라는 베이시스는 V1 프라임, V2 프라임 쭉 가서 뭐 VN 프라임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 이 별처럼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변환이 되고 누가 요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별처럼 변환이 되고 결국 P라는 것이 누구냐? P라는 것은 트랜지션 매트릭스니까 P에 B에 P 프라임으로 이렇게 B 프라임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좀 전에 봐서 알겠지만은 V1에다가 B 프라임을 하고 V2에다가 B 프라임을 하고 VN에다가 B 프라임을 하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V1에다가 B 프라임을 하고 그 다음에 V2에다가 B 프라임을 하고 쭉 가서 뭐 VN에다가 B 프라임을 한 이런 값들이 P라는 값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베이시스는 just 그냥 아무 베이시스야. 그지? 그러니까 이 아무 베이시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오쏘하고 노말한 베이시스라고 한다면 이면 그 오쏘하고 노말한 베이시스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누가 돼요? 누가 되냐면은 오쏘고날 매트릭스가 되잖아. 오쏘고날 매트릭스는 인버스가 트랜스포즈잖아요. 왜? Q 트랜스포즈 곱하기 Q는 아이덴티티니까 결국 얘는 인버스가 트랜스포즈하고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오쏘고날 매트릭스는. 따라서 지금 저 별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 이 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TB의 오쏘고날 매트릭스 베이시스면 인버스 대신에 P 트랜스포즈를 쓰고 얘는 T, B 프라임이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if and only if 서로 왔다 갔다 하면 T, B는 어떻게 되냐면 B가 인버스로 넘어가는데 오쏘고날 베이시스니까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T의 B 프라임에 P 트랜스포즈는 넘어가면 just P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까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 대신에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까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리니어 오퍼레이터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냥 B가 N까지 가고 얘도 B 프라임이 N까지 간다서 베이시스가 같은데 지금 베이시스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개수가. 그러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Rn에서 Rm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Rn에도 베이시스가 있는데 걔의 이름은 B라고 불러봐요. 그러면 얘는 V1부터 V2까지 Rn의 베이시스니까 Vn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Rm에도 베이시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Rm에 있는 베이시스를 B'이라고 불러봐. 그러면 얘는 V하고 구분되게 U라고 합시다. U1, U2 쭉 이렇게 갈 텐데 RM의 베이시스니까 UM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일단 V1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데 이 V1은 누구의 V1이냐면은 도메인의 V1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 보내고 나서는 누구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코도메인의 베이시스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코도메인의 베이시스로 표현해서 첫 번째 컬러. 그 다음에 V2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켰는데 코도메인의 베이시스인 B'으로 표현해서 두 번째 컬럼. 이렇게 쭉 가서 VN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데 잠깐만요. 요 괄호가 한 개 더 있죠? 다시 씁시다. VN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고 나서 B'에 대해서 표기해서 맨 마지막 컬럼 이렇게 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두면 결국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관계인 거죠. 애초에 X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걔는 도메인에 있는 벡터였어. 그래서 도메인에 있는 벡터여서 베이시스는 B라는 베이시스를 썼어. 근데 걔가 결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돼야 되냐면 TX가 돼야 될 텐데 TX는 어디에 있는 애냐면 레인지에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코도메인의 베이시스를 써야 되니까 이게 B'이 돼야 되겠죠. 근데 결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게 같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같다. 즉 AX 이꼴 B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 A가 요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런 행렬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요런 행렬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명칭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with respect to 이런 용어 쓰지 말고 한국말로 써볼게요. 베이시스 B하고 B 프라임이 있는데 여기를 다 쓰는 여기에 다 대응되는 대응된다기보다 대응하는 거겠지. 되는 거나 하는 거나 대응하는 T의 행렬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법대로 우리 표기를 해볼게요. 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되는 행렬인데 우리는 도메인에 있는 애는 B라는 베이시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코도메인에 있는 애는 B'이라는 베이시스를 쓰니까 이 A의 그 어떤 의미상 표기법은 이렇게 생겼고 얘를 우리가 A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B라는 애는 도메인에 있는 베이시스고요. B'은 코도메인 그러니까 정의역 공변역 할 때 공변역에 있는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지금 주황색 요 표기법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예요. 얘는 X 근데 도메인에 있는 놈이니까 B라는 베이시스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데 얘가 B 옛날 베이시스 B와 그 코도메인에 있는 베이시스 B'에 대응하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의 행렬이 곱해지면 즉 A가 곱해지면 얘가 누구냐면 X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베이시스도 코도메인에 있는 베이시스를 사용하는 형태가 돼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안 어려워. 그런데 복잡할 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예제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이제 이때 그러하였다 뭐 이런 거죠. 중요한 예제가 있었어요. 중요한 예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예제는 계속 그 예제가 있었어. 뭐냐면 이제 그 행렬 A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에 관계되는 행렬인데 얘가 3, 2, 2, 3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스탠다드 유니트 베이시스를 통해서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베이시스 표현법이 없겠죠. 어쨌든 이 T는 R2에서 R2로 가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R2에서 스탠다드 유니트 베이시스에 의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R2에는 스탠다드 유니트 베이시스만 베이시스가 아니야. 다른 베이시스도 되게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베이시스, 그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놈으로 혹은 스팬한 놈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V1하고 그 다음에 뭐 루트 분의 이렇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B라는 베이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리뷰예요. 우리 같이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B에 대한 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을 계산을 해보면 그때 막 엄청 열심히 계산을 했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1, 0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0, 5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리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계산해 보면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요 형태에 의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P, 그 다음에 T, B, P, 아이고 뭐냐. P, T, B, 뭐 P 인버스는 T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 좌변 우변 바꿔볼게요. T가 누구냐면은 3, 2, 2, 3 뭐 이렇게 생겼어요.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루트 2분의 1에 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에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누구냐면은 1, 0, 5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1, 0, 0, 5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인버스 해줘야 되니까 이게 트랜스포즈 시키는 거죠. 이거에 왜냐면 오소고날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뭐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뭐 그래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가 보지 하면서 배웠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싶어요. 자, 그런데 요 행렬이 지금 애초에 있었던 행렬이고 요 행렬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든 행렬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얘는 지금 대각 그 다이아고널라이즈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의미에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하나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행렬이 뭐예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그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대각 행렬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한 시밀러하다, 닮았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배우러 갈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8.2절하고 8.3절은 그게 한 세트야. 그래서 지금 근데 엄청 헷갈리고 그 PPT처럼 한다거나 교재처럼 하면은 엄청 헷갈리고 엄청 복잡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요지가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로 직진해서 우리 들어갈 거예요. 이 파일을 가지고. 이거를 하기 전에 뭐 한 개만 좀 더 리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한 개만 딱 더 리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게 리뷰였어. 자, 그런데 본론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빨리 나갈 거예요. 심지어 오늘은 8.2절하고 8.3절을 한꺼번에 할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 그치? 그래서 50분보다는 많이 걸릴 거예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그 전에 뭐를 좀 리뷰를 좀 해보려고 그러냐면은요.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그때 4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우리가 만나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학기 말에 진짜 유용하게 쓸 거다. 그래서 내가 항상 고민을 한다. 4장의 맨 마지막에 이거를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은 나오기 직전에 가르칠 것이냐. 근데 이번 학기는 그냥 그 교재의 순서에 따라 4장의 맨 마지막에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기억하나?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만 리뷰를 할게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게 등장을 할 거거든요. 자, 원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원래 시작은 어떠냐면 우리 ax 이꼴 b 이런 개념이면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x가 잘 있던 x라는 벡터가 행렬 a라는 막 해성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x라는 운석이 해성 a를 딱 만났더니 b라는 애가 탁 돼서 다른 놈으로 탁 돼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제 원래 시작은 이거 말고 AX 중에서 A라는 거대한 충격을 받았어도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놈은 누구니?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이런 X는 뭐니?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X immediately 금방 떠오르는 애가 있죠. 누구? 제로 벡터. 제로 벡터는 A를 만나면 무조건 제로가 되니까 이런 애 나 찾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안 하겠지? 그래서 X 이꼴 제로는 안 쳐줘. 걔는 안 쳐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얘를 안 쳐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x라는 건 하나의 벡터니까 하나의 그 직선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놈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할 거예요. 나는 x가 행렬 a를 만나서 변하지 않는 x를 찾고 싶은데 람다 배 정도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 정도는 나는 excuse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일로 넘길게요. 그러면 람다 x는 람다 x 빼기 ax 이꼴 제로인데 이걸 좀 잘 묶어주면 람다가 상수니까 여기가 아이덴티티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람다 i 빼기 행렬 ax 이꼴 제로 우리 이제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람다 i 마이너스 행렬 a 요거는 얘네들은 통째로 행렬인데 이 행렬이 얘가 인버터블이면 인버터블 하다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가 인버터블하면 홀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x 이꼴 제로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안 쳐준다니까. 따라서 람다 i 마이너스 a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인버터블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표현
람다 I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이 인버터블인 게 싫어요는 뭐예요? 이걸 다시 식으로 만들면 그렇다는 말은 람다 I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꼴 제로야 이꼴 제로야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 I 마이너스 A라는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이거를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이꼴 제로여야 돼. 그죠? 근데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그때 이것까지 리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식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계산해보면 람다 I 마이너스 A 하면 이게 하나의 행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람다 마이너스 뭐 누구의 M1 뭐 람다 마이너스 누구의 뭐 M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배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자, 이럴 때 이 M1, M2, MK 이런 거를 뭐라고 우리가 그때 불렀냐면은요.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algebraic multiplicity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대수적인 중복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리뷰하고 이게 리뷰였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본론은 요 지금 시퀀스를 안 따르면 너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잘 따라와 봐요. 여기는 목적이 있는 절이거든.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가 볼게요. 8.2절하고 8.3절을 같이 할 거예요. 시작해보죠. 정의를 하는데요. 어떤 A하고 B가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사이즈가 같은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그럴 때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P가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P가 이런 관계가 있으면 C하고 A는 닮았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거 지금 어디 갔나요? 여기서 많이 본 어차피 이것도 행렬이고 이것도 행렬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개잖아요. 그죠? 이거 옮겨주면 나오는 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닮았다 이렇게 표현해. similar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직 여러분들은 similar 매트릭스를 찾을 수 없고요. 그냥 정의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similar 매트릭스를 찾는다면 즉 이런 관계가 있는 C하고 A를 찾는다면은요. 다음과 같이 되게 좋은 점이 있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 그 자랑이 뭐냐면 similarity invariant라는 걸 자랑하고 싶거든. 그걸 자랑하기에 앞서 그러면 저런 애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요런 예쁜 관계를 가지냐 하는 거를 좀 한번 읽어볼게요. 해볼게요. 두 개의 스퀘어 매트릭스가 similar 하다는 거는요. 어떨 때만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IFF는 if and only if라는 뜻으로 동치명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TWO인데 오타났네요.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의 스퀘어 매트릭스가 similar 하려면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냐면은요. 두 개의 행렬이 똑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는 똑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표현하는데 B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B'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행렬이 시밀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요. 그 두 행렬이 똑같은 선형 연산자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표현하게 하는 두 베이시스가 존재하는 거지. 한국말로 하니까 어렵다, 그지? 자, 어떤 똑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똑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 똑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표현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베이시스들이 존재해서 두 개의 행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시밀러하다고 불러요. 자, 그래서 시밀러가 뭔지 정의도 했고요. 언제 그런 애들이 생기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아직은 구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걔네들끼리는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밀러한 매트릭스는요. 그냥
쭉 읊어보자. 디터미넌트가 같고요. 랭크가 같고요. 널리티가 같고요. 트레이스가 같고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알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겐밸류인데 똑같은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를 갖는 아이겐밸류를 가져요. 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시밀러한 매트릭스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두 개의 시밀러한 매트릭스는 이 두 개의 시밀러한 매트릭스는 대부분의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성질들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은 모양이 다르잖아. C하고 A라는 서로 모양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성질을 다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성질이 똑같아. 자,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이 행렬 A하고 이 행렬 C가 시밀러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밀러 하면 모양은 달라도 디터미넌트도 같아야 되고 랭크도 같아야 되고 널리티도 같아야 되고 트레이스도 같아야 되고 똑같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알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를 갖는 똑같은 아이겐밸류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런 애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제일 만만한 트레이스잖아. 그래서 트레이스를 계산해봐. 자, 그래서 트레이스를 계산해보면 1 더하기 6은 7이잖아요. 근데 2 더하기 3은 5잖아요. 아, 트레이스가 다르네. 즉 A하고 C는 시밀러하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시밀러하지 않다는 거는 if and only if 어떤 거냐면은 같은 어떤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표현을 하는 행렬 A하고 행렬 C 어떤 베이시스가 존재해서 그게 행렬 A와 행렬 C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안 시밀러해. 자, 이제 우리가 요 대목에서 그냥 자랑은 잠깐 넣어두자. 아직은 시밀러한 행렬을 못 찾잖아. 시밀러한 행렬은 못 찾는데 일단 만약에 우리가 시밀러한 행렬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두 개의 행렬은 서로 모양은 다른데 이렇게 대부분의 모든 성질이 같다는 거를 지금 이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한판 잠깐 쉬고 우리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라는 거를 잠깐만 정의를 할게요. 자,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아이겐밸류 했죠. 자, 이 아이겐밸류를 보면 자, 아이겐밸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AX는 X인 X를 찾고 싶은데 이런 X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겐 벡터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래 그러면은 우리 람다 배 정도는 익스큐즈 해줄까 할 때 이 람다는 누구냐면은 얘가 아이겐 밸류예요. 그래서 처음에 관심은 아이겐 벡터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구할 때는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람다 i-a x 이꼴 제로로 구성을 해서 얘가 인버스로 홀딱 넘어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오브 a 람다 i-a 이꼴 제로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미지수가 뭐예요? 아이덴티티 몰라? 알지? 행렬 a 원래 알던 애예요. 미지수가 누구예요? 미지수는 람다야. 그래서 이 폴리노미알을 계산을 하면 람다는 람다 1, 람다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람다 제로도 나올 거고요. 이런 애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아이겐 벡터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스토리거든요. 자, 결국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한 개 구했어. 그래서 그 아이겐 밸류의 이름을 람다 제로라 합시다. 그러면 람다 제로를 넣고 아이덴티티 곱하고 행렬 A를 빼주면 이 노란 지금 애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커다랗거나 조그맣거나 어쨌든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벡터 x 이꼴 제로 하면 어떻게 이 벡터 x 이꼴 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x가 계산이 되겠지, 그지? 근데 그 x가 유니크 솔루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개의 그 디멘셔널한 어떤 피겨를 갖는 솔루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솔루션, 요 X라는 이 솔루션에 디멘전, 솔루션 스페이스의 이 X가 이루는 솔루션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람다 제로라 불리우는 아이겐 밸류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잊어버리기 전에 잠깐만 리뷰를 할게요. 자, 우리 이 x 이꼴 제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 i 마이너스 a를 계산하면 얘는 폴리노미알이 계산이 돼서 람다 빼기 람다 제로의 뭐 m 제로, 람다 빼기 람다 1의 m1 막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라고 부르고 이 람다 제로의 솔루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라고 지금 부른다고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그냥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행렬 A가 있어요. 어우, 복잡하게 생겨 보여요. 자, 얘의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를 구하고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를 구하래요. 한번 구해 볼게요. 처음에 스텝은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구해요? 아이겐 밸류라는 거, 근데 얘는 이게 이제 그냥 그 우리가 계산하는 그냥 한번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를 계산해 보기 위한 그런 예제라서 얘가 심지어 아랫삼각행렬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의 그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요, 요게 이제 그 주대각을 따라서 요렇게 이제 벡터 그 해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4.4절로 넘어가서 한 번만 4.4절인지 4.3절인지 4장의 제일 마지막 장을 넘겨서 보면 돼요. 어쨌든 얘를 보면 람다 마이너스 2는 1승이고요. 람다 마이너스 3은 2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아이겐 밸류 2, 즉 람다 마이너스 2의 솔루션인 람다 이꼴 2의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람다 3의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이렇게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라서 얘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람다는 람다 2하고 람다 3도 있는데 람다 3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행렬 A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A 빼기 람다 i 해주면 A가 뭐 200, 130 이거 어떻게 생긴 건가요? 마이너스 353 빼기 이제 람다가 지금 2니까요. 200, 020, 002 이렇게 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누가 되냐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거대한 B라는 행렬이고 x 이꼴 제로라는 식이 있으면 이 x라는 답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죠.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어때요? 원 디멘전으로한 서브 스페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람다 이꼴 2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1이 나와요. 근데 람다 이꼴 3 해볼게요. 람다 이꼴 3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a-3i x 이꼴 제로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a-3i는 얘가 되고 그 다음에 x 이꼴 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솔루션을 구하면 이 솔루션도 이 x는 t 뭐 이렇게 해서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 나와서 베이시스가 한 개 있잖아요. 그래서 람다 이꼴 3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도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시밀러리티 인베리언트를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시밀러한 행렬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시밀러한 행렬을 찾을 수 있다면 이 C하고 이 A는 same determinant, same rank, same nullity, same trace, same characteristic polynomial, 심지어 same eigenvalue에게는 same algebraic multiplicity를 갖잖아요. 자, 여기에 더해서 similar 매트릭스들은 거기다가 same eigenvalue를 갖는데 그러니까 시밀러 행렬들은 아이겐밸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멀티플리시티도 같으냐면은
algebraic multiplicity 같다는 얘기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geometric multiplicity도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linear algebra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성질들이 있으면은 그 성질들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similar 행렬들은 생긴 모양은 다른데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대부분의 모든 성질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애가 뭔지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읊으면 너무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야, 안 어렵고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해볼게요. 지금까지 자랑했잖아. 이런 애가 similar한 관계라고 C하고 A가. 그런데 이런 C하고 A는 지금까지 자랑했잖아. 그렇게 모든 성질들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좀 전에 뭐 랭크도 같고 뭐도 같고 다 같은데 그 중에서 아이겐밸류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아이겐밸류를 람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겐밸류를 구했으면은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벡터는 당연히 쫄쫄 쫓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 아이겐밸류 구했더니 이 아이겐벡터 튀어나왔고요. 요 아이겐밸류 구했더니 요 아이겐벡터 튀어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아이겐벡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x하고 p를 곱한 그러니까 p는 행렬이고 x는 벡터거든요. 이걸 곱한 것은 다시 벡터가 될 건데 얘를 곱한 애는 누가 되냐면은 행렬 A의 아이겐 벡터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그러니까 C 여기를 보면은 이 x는 C의 아이겐 벡터인데 x가 아이겐 밸류가 아니고 아이겐 벡터인데 요거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아이겐 벡터. 여기 아이겐 벡터 오타 났네. 어쨌든 그래서 x가 c의 람다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면 px는 람다에 대응되는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면은 x 곱하기 p 인버스를 한 놈은 행렬 C의 그 람다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잘 넘겼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한 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있어. 행렬이 있잖아.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면 너무 좋겠어. 왜냐면은 그냥 넘어가고 일이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매트릭스가 어떻게든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면 엄청 좋거든요. 자, 그래서 행렬을 어떤 풀 엔트리가 꽉 차 있는 행렬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은 문제의 이름도 붙여져 있어.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프로블럼, 그러니까 대각화 문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각화 문제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스퀘어로부터 출발을 해요.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있는데요. 이 행렬 A에 대해서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P가 존재를 해가지고 요렇게 양쪽에 이렇게 곱하면 요게 무슨 값이 될 거잖아요. 이게 대각 행렬이 되는 그런 P가 있니?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찾을 거니? 이거죠. 그래서 그런 P가 존재를 하면 이 행렬 A는 나는 비록 대각행렬이 아니지만 P 인버스 곱하기 AP 해가지고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행렬 A는 다이아고날 라이저블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얘가 다이아고날 행렬이 돼? P 때문에 혹은 P 인버스 때문에 다이아고날 행렬 D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P를 뭐라고 하냐면은 P는 행렬 A를 다이아고날 라이즈 시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찾으러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갈 거야. 씩씩하게 한번 가보자. 이게 교재를 읽으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겠어요, 우리 선형대수인데. 근데 선형이잖아. 비선형이 아니잖아. 뭔가 비선형으로 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선형대수니까 엄청 간단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이 스텝을 밟으면 2장과 3장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이거 했는데. 자, 제일 간단하게 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중요한 정리를 하나 배울 건데요. 이 중요한 정리가 핵심이에요. 핵심이니까 1초 쉴게요. 강조의 의미로. 자, 1초 쉬었어요. 자, 그 핵심을 가볼게요. 행렬 A가 무작정 n 곱하기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다이아고날 라이접을 한 게 아니고요. 행렬 A가 다이아고날 라이접을 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누가 해야 되냐면은요. 행렬 A는 아이겐벡터는 있겠지. 근데 아이겐벡터는 있는데 그 아이겐벡터가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가 있어야 그런 행렬만 다이아고날 라이즈업을 해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행렬 A가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존재를 해서 이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게 아니야. 행렬한테 무슨 좋은 성질이 있어야 이렇게 되냐면은 행렬 A가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를 가져야 돼요. 아이겐벡터는 다 있지만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가 있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존재한다 치면 이제 저 다이아고날 라이저블 한 프로블럼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대각화는 어떻게 시키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가 있다 했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행렬 A에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를 찾는 것부터가 한바닥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절을 굉장히 쉽게 얘기할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풀려면은 엄청 계산이 많아. 엄청. 알겠죠? 자,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가 있는 행렬 A가 있어. 그래서 그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를 P1, P2, Pn이라 할게. 그럼 이거는 벡터잖아. 그러니까 그 벡터를 첫 번째 컬럼으로 늘어쓰고 두 번째 컬럼으로 늘어쓰고 n번째 컬럼으로 늘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매트릭스가 있겠지. 그 매트릭스가 P라는 인버터블 매트릭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있겠지. 아이겐벡터가 막 나오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n번째 컬럼 늘었으나요? 하면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아무렇게나 늘었으면 돼. 다만 다이아고날 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풀려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풀리냐면은 이 행렬만 찾아주잖아. 그러면 그 행렬의 인버스 곱하고 행렬 A 곱하고 그 행렬을 곱하면 그냥 그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돼. 그런데 이 P1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밸류가 있을 거잖아. 걔가 첫 번째 컬럼에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P2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밸류가 있겠지. 그게 두 번째 여기에 와야 돼. 그 다음에 이 Pn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밸류가 있겠지. 그게 이렇게 여기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아이겐벡터를 늘어쓰는 순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밸류들은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이렇게 늘어서 쓴다면 걔가 누구가 되냐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완전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빨리 이그젠플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이그젠플은요. 풀로 행렬들이 뭐 0이 한 3개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반 행렬이에요. 자, 얘가 다이아고날 라이저블 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 되겠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지금 이거를 같이 계산해 보기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각자 계산해 보라고 쓰여져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게 주겠어요?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 i 마이너스 a 이꼴 0 해가지고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겐 밸류가 람다 1은 1이 나오고 람다 2는 2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갑자기 여기서 포기를 한다. 아,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안 돼. 이렇게 이제 해요. 왜? 이게 지금 보면은 3 곱하기 3이니까 3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겐 밸류가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나 다 풀었어. 이거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안 돼.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의 아이겐 밸류에도 여러 개의 아이겐 벡터가 존재할 수 있고 걔네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불렀었거든 그때.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아이겐 벡터를 구하러 가야 돼요. 자, 아이겐 벡터를 구해요. 그러면 람다1 1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근데 람다2 2에 대해서는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아이겐 벡터 2개가 나와. 어머. 그래서 아이겐 벡터는 1개, 2개, 3개 나오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3개의 아이겐 벡터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아이겐 벡터를 얘니까 그냥 이렇게 늘어서 썼어요. 그런데 얘는 누구한테 나온 거냐면 람다 이꼴 1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1, 0,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람다 이꼴 2에 나온 거잖아. 0, 2,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누구한테 나왔겠어요? 2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0, 0,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즉, 다이아고널 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생각보다 쉬워요. 자,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존재했더니 바로 P 쓰고 이 P의 인버스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러면은 다이아고널 라이즈한 이런 그 행렬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이아고널 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거예요. 지금 한 설명이 그대로 여기 쓰여져 있어요. P 행렬을 만들 때 아이겐 벡터들을 늘어 쓰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D를 만들 때는 P에서 쓴 아이겐 벡터의 코리스판딩 되는 자리에 아이겐 벡터에 대응되는 바로 그 아이겐 밸류를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요 행렬 아까 본 그 예제 행렬이거든요. 이 행렬은 람다 2에 대해서도 아이겐 벡터가 1개만 나오고 람다 3에 대해서도 아이겐 벡터 1개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니까 3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아이겐 벡터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라이저블이 안 되는 거예요. not 다이아고널 라이저블이에요. 아이겐 밸류 보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고요. 아이겐 벡터까지 다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그냥 지금 다 여기다가 이제 썼으니까 한번 볼게요. n by n짜리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 라이저블을 하려면은요. 결국 그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이겐 밸류들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를 다 합하면 n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요. 얘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이 람다 1에 대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1이지만 람다 2에 대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2가 됐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합하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를 다 합하면 n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정리는 뭐냐면은요. A가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을 해요. A가 스퀘어 매트릭스면은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항상 n하고 같아야 되거든. 다 더하면은. 그런데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지브레이크 아까도 지금 3 아니고 지금 아까 여기 여기 어디 있어요? 2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최고로 커도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하고 같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좀 약간 작을 때도 많아요. 자, 그다음에 행렬 A가 다이아고널 라이저블을 하려면 각 아이겐 밸류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의 개수를 뜻하는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 하고 같아야 되겠죠.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다 더하면 n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도 다 더하면 n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그냥 리바이벌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책에 8.2절에
10번이라는 그 if and only if 동치 명제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 한 설명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할게요. 아이고,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8.2절이 끝났어요. 8.2절은 뭐 한 거냐면 다이아고널 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우리가 해결한 거예요. 다이아고널 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뭔지 볼까요? 행렬 A가 있어. 나 얘 너무 D가 되고 싶어. 여기 뭐야? 저기 뭐죠? 대각행렬이 되고 싶어. 그런데 대각행렬이 되려면 우리가 적당한 P가 존재를 해서 여기 인버스 곱해주고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D가 됐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 덕이 뭐냐면 행렬 A가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를 가지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행렬 A가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만 가지면 그 벡터들을 늘어서 쓰면은 그게 바로 P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밸류들을 늘어서 쓰면 그게 바로 D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리니어리티 아니 시밀러리티 인베리언트 말이 생각이 안 나. 시밀러리티 인베리언트에 따라서 우리는 이 행렬 A하고 이 행렬 D는 대부분의 모든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소고날 다이아고날 라이저빌리티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8.3절인데요. 진짜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오소고날 다이아고날 라이저빌리티, 근데 뭐 5분까지는 한 10분은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 뭐 했냐면은 우리 좀 전에 다이아고날 라이저 시밀러가 요건데 그래서 우리는 시밀러가 얘하고 요렇게만 돼도 대부분의 중요한 성질을 공유하는데, 우리는 다이아고날 라이제이션 프로블럼에 의해서 우와,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고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로 시밀러한 놈도 찾았어 이거잖아요. 근데 다 좋아. 엄청 다 좋아. 여기서 문제는 지금 3x3니까 계산이 간단한 것 같지만 4x4만 돼도 이거 인버스 계산은 어떻게 할 거야? 계산이 너무 힘들잖아. 세상 힘들어요. 인버스 계산은 세상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난 저 인버스가 되게 싫어. 근데 어떤 행렬이 있잖아요. 오소고날 매트릭스면, 즉 모든 컬럼들이 오소하고 노말 한다면 Q하고 Q 트랜스포즈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잖아요. 그죠? 자, 왜? 행렬 A는 요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Q 트랜스포즈는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도트 프로덕트인데, 그 오소고날한 A의 특징은 서로 같은 것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 1, 서로 다른 것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꼴 0.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버스를 대신해서 트랜스포즈가 인버스의 역할을 해준다. 이게 오소고날 매트릭스의 최고 장점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다이아고날리제이션 프로블럼에 의해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만들어줬지만 결국 인버스를 또 계산해줘야 돼서 계산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것도 싫고, 나 이거 혹시 오소고날 매트릭스 안 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인버스를 생각 안 해도 되니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요거를 찾으러 갈 거예요. 자, 행렬 A하고 C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지. 좀 더 쉽게. 자, 행렬 A하고 C가 스퀘어 매트릭스고 사이즈가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매트릭스가 P가 존재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매트릭스 P냐면 오소고날 매트릭스예요. 어떤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P가 존재해서 이렇게 해서 인버스 대신에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다면, 저 C하고 A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just similar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소고날리 similar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뭘까요? 직교적으로 닮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단계를 가져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스퀘어 매트릭스가 오소고날리 similar 하려면 동치 명제가 뭐냐?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면은 똑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그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는 두 개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는 어떤 오소고날한 베이시스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소고날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을 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아까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프로블럼만 해결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인버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오소고날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오소고날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은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프로블럼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떠냐면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있었어. 나는 이거를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떤 적당한 매트릭스 P가 존재를 해서 P 인버스 곱하기 AP가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면 안 되겠니? 이거였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오소고날 매트릭스 P가 존재를 해서 인버스 대신에 P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곱하기 P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P가 존재를 한다면은요, 용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P가 존재를 한다면 행렬 A는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저블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P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P는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즈 시킨다. 누구를? 행렬 A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텝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스텝이에요. 행렬 A가 n×n짜리 매트릭스인데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 충분 조건은 아까는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뿐만 아니라 그 n개의 아이겐 벡터가 오소고날해야 돼. 그래서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하려면 n개의 아이겐 벡터가 오소고날한 그런 벡터 셋을 이루어야 우리는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까지는 스텝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노트가 중요해요. 시험에 낼 거야. 이 노트가 중요해요. 자, 이 노트를 한번 볼게요. 근데 아무 행렬이나 이게 이제 뭐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야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행렬이나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하냐 하면 아니에요.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하려면은 행렬 A는 아무 행렬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시메트릭 매트릭스에서만 시메트릭 매트릭스만, 그러니까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하냐 안 하냐를 논하려면 행렬 A가 딱 인상이 좋아야 돼. 어떤 인상이 좋아야 되냐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여야만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야. 그러면은 고객님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객님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 같은 거지. 그래서 고객님 이게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셔서 저기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은 안 되시겠고 최대한 해서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까지밖에 안 되시겠는데 그것도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를 가지실 때만 그게 되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P가 오소고날 매트릭스야.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P는 오소고날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왜 시메트릭 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P는 오소고날 매트릭스고요. D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예요. 이게 PDF로 만들면 이렇게 이제 공간이 되게 뜬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그냥 페이지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원했냐면 그냥 써볼게요. D는 오소고날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양쪽에 하면 P, D, P 트랜스포즈는 A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A는 뭐 P, D, P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겼죠? 양변의 트랜스포즈 취해 볼게요. A 트랜스포즈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P, D, P 트랜스포즈도 트랜스포즈 돼야 되겠지? 근데 트랜스포즈는 풀리면 어떻게 돼요? 순서를 바꾸잖아. 그래서 P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D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P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P잖아. 그치? P, 그 다음에 D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D는 뭐예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돼봤자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PD, P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겼겠죠. PD, P 트랜스포즈는 누군데? 이게 A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A예요.
A 트랜스포즈가 A여야, 즉 시메트릭해야 우리는 오소고날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논할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다이아고날 라이 접을 하려면은 그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시메트릭해야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행렬 A가 시메트릭해요. 대칭 행렬이야. 그러면은 서로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에 있는 아이겐 벡터들은 오소고날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람다1에 람다1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있고요. 람다2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오소고날 하다는 거지. 얘네들 두 개는 오소고날 한지 모르겠는데 얘네들끼리는 서로 오소고날 한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게 뭐냐 하면은 오소고날한 그런 걸 찾는 거지. 이제 시작해 볼게요.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행렬 A의 아이겐 스페이스를 찾아야 되겠지. 행렬 A의 아이겐 스페이스를 찾는다는 게 뭔데? 이게 말이 있잖아. 그런 거잖아. 이렇게 말은 쉽죠. 뭐 이런 거잖아. 이게 말이 이렇게 쉬운데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행렬 A를 캐릭터리스티케이션으로 만들고 그것에 다시 아이겐 밸류를 찾아주고 그 아이겐 밸류에 다시 아이겐 벡터들을 찾아주고 그 아이겐 벡터들을 찾아줘가지고 그 아이겐 벡터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는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이미 숨이 턱이 찼어. 나 되게 힘들어. 근데 얘네들이 오소고날 안 해. 얘네들이 오소고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또 이제 그람 슈미트를 해가지고 오소하고 노멀한 베이시스로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냥 이 베이시스를 오소 노멀 베이시스로 만들어주는 그람 슈미트 오소고날리제이션 프로시저를 밟으려면 일이 엄청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소고날 베이시스 P1, P2, Pn을 찾아줬으면 그것을 늘어놓으면 그게 행렬 P가 되고요. 그거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밸류들을 늘어놓으면 누가 되겠어요? 저기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이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예제 풀면 우리는 이제 끝나요. 자, 이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예제는 행렬 A한테 이게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 라이접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상을 봐야 되겠지. 자, 너 한번 보자. 자, 이게 주 대각을 기준으로 해서 어머 이거 시메트릭한 행렬이네요. 그래, 합격. 너는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을 논할 수 있겠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간단하게 써놔서 그래서 일이 엄청 많아요. 자, 이게 디터미넌트 계산했어요.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 이꼴 제로를 만들었더니 람다 이꼴 2, 람다 이꼴 8이라는 아이겐 밸류를 찾았네요. 어머 3x3짜리 행렬인데 아이겐 밸류가 2개밖에 없다고? 나는 포기. 땡, 틀렸어요. 아이겐 밸류의 개수에 상관없이 아이겐 벡터는 나옵니다. 자, 그래서 람다 이꼴 2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개가 나왔네요. 그럼 얘는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가 2네요. 람다 이꼴 8에는 아이겐 벡터가 1개 나왔네요. 즉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 내가 뭐라 그랬니? 아까 지금 엘지브레이크라 그랬니? 말을 잘못했어요. 람다 이꼴 2에 대해서는 이 아이겐 벡터가 2개가 나왔으니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인 거죠. 그 다음에 람다 이꼴 8에 대해서는 요거 1개 나왔으니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1이에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아이겐 벡터를 1개, 2개, 3개 구했어요. 문제는 얘네들끼리 오소노말 안 한 게 문제인 거지. 얘네들끼리 오소노말 안 한데 지금 아까 그 얘기를 보면은 시메트릭 행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의 아이겐 벡터는 직교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하고 얘는 직교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직교할 거야. 근데 얘네들끼리가 직교하는지 안 하는지가 지금 직교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베이시스를 만들었어요. 아우 직교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람 슈미트를 해줘야 되겠죠? 말이 쉬워서 그래. 말이 쉬워서.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미 계산이 여기 행간의 뜻은 계산 5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기준에 여러분 기준에는 계산 10줄. 자, 약간의 잘난 척
및 농담을 했는데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오늘 수업이 너무 길어서 미안해서 그래요. 근데 요거는 봐서 알겠지만은 한 템포로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오소 노말 베이시스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늘러서 써. 늘어서 써. 자, 늘어서 쓰면은 그게 P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누구한테서 왔어? 얘한테 왔지. 그럼 얘는 누구예요? 람다 이꼴 2에 대한 아이겐벡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볼까요? 얘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기서부터 왔죠. 얘는 누구예요? 람다 이꼴 2에 대한 아이겐벡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누구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얘는 누군 람다 이꼴 8에 대한 거니까 이 아이겐밸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공대에서도 그렇고 이과대에서도 그렇고 요까지만 배워요. 이 절에서는 8.3절에서는 요까지만 배우는데 저도 항상 상대 공대에서도 이까지만 가르치고 저기 이과대에서도 이까지만 가르치니까 상대라고 뭐 더 가르치겠어요? 앞부분만 더 가르치지. 그래서 이까지만 했는데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스펙트럼 데콤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스펙트럼 데콤포지션이라는 거는 아이겐밸류 데콤포지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까지 가고 싶은 게 이 과목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 스펙트럴 데콤포지션 혹은 아이겐밸류 데콤포지션이 최근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상대의 소박한 선형대수기 때문에 배우기는 요까지만 배울 거야. 그런데 아이겐밸류 데콤포지션 혹은 스펙트럴 데콤포지션이 8.3절의 뒷부분에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설명을 할래도 10분만 설명하면 설명하는데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대학원을 갔어. 내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 그래서 근데 아이겐밸류 데콤포지션이나 스펙트럴 데콤포지션의 개념이 나왔는데 난 안 배운 것 같아. 그러면 8.3절로 가가지고 찾아서 한 30분만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잖아. 노웨어의 시대잖아. 근데 우리가 학교니까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니까 오픈북 안 하고 클로즈드북 해가지고 시험 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면은 그냥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가져다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아이겐밸류 데콤포지션하고 즉 스펙트럴 데콤포지션은 이 뒤에 나와 있다. 요것만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스펙트럴 데콤포지션까지 수업을 하면 수업도 너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시험 범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부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할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래서 뭐 미움받을 용기는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까지 수업을 길게 하는 거 봐서 알겠지만 너무 나를 싫어하겠지만 그렇지만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8.2절하고 8.3절이 다 끝났고요. 8.4절은요 쿼드레틱 폼인데 쿼드레틱 폼에 대해서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에 대해서 하고 우리 종강하도록 할게요. 아유